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란 게 정말 다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뭐가 그리 힘겨운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곳 톡에 와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저 푸념이라도 하고픈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네요. 저는 26살 결혼한 진 어느새 5년이 다 되었네요. 22살에 결혼하고 23살에 아이 낳고 많이 철이 없어 일찍 해치웠었네요. 결혼 전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 여상을 나왔답니다. 엄마 아빠 여동생 나름대로 도란도란 정겨운 가정이었죠. 그야말로 반듯하게 자랐고 흔히들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여상 졸업 후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등록금 마련에 야간대에 진학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3월에 입학하고 그해 11월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는 거의 안 보고 사는 처지죠. 워낙 반대했던 결혼이었고 아들처럼 생각하며 잘 키워놓은 자랑스런 딸 하나 웬 날건달 같은 놈한테 빼앗겼다 생각하시는 거죠.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30살, 결혼 당시 26살, 나름대로 자영업 일합시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떠벌렸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를 비롯 주변의 대부분이 깡패들이고 게다가 어리적 그쪽 생활을 했었더군요. 따지고 들면 배운 거 없고 체격도 작고 기술도 없고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성실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다니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결혼하기 얼마 전쯤부터 남편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던 일 정리하고 그 자본금에 여기저기 친구들 투자금에 각종 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제 이름의 대출이었었죠. 그 자금들을 마구 끌어들여 일을 벌이더라고요. 결론은 그 사업 실패로 수억 대의 빚이 생겼죠. 시댁에는 결혼한 신우 하나 있고요. 홀어머니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당시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 안 시킬 테니까 남편한테 꼭 나를 꼬셔서 데려오라 하실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헌데 사업 실패 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들어와 재수가 없고 내 뱃속에 아이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임신 9개월째 남편 감옥에 보내놓고 혼자 있는 저더러 당장 가서 애기 어떻게든 하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무면허에 음주에 친구 면허증 빌려 다니다가 단속에 걸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출산 때도 옥살이 중이었죠. 한여름 땡볕에 만삭을 하고 버스를 7번씩 갈아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참아가며 열심히 살 때 남편이란 사람 감옥에서 면회온 친구더러 추록하면 나를 죽인다고 전화를 했다네요. 이유인즉 내가 출산 예정일이 다 되어 친정을 갔다는 거죠. 자기 엄마 홀로 두고 친정을 갔다는 게 날 죽인다는 이유였답니다. 개자식. 재수없는 아이라고 어떻게 버리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그 노인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기 낳았을 때도 예의상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애 낳았다고 전화했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묻지도 않고 자기 몸 아프다며 오히려 엄살만 피고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던 모진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낳기 전 어찌됐건 아기 아빠가 아기 낳는 건 봐야겠다는 마음에 동생 학자금 대출, 엄마 보험 약관 대출 등 천여만 원을 구해서 벌금 내고 서려놓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 낳고 보름 정도 후에 풀려나더군요. 시어머니라는 노인은 자기 아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돈 한 푼 안 내놓더군요. 오로지 돈이 전부인 노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비 자신에게 넘어올까봐 호적파가라고 난리치는 노인이었는걸요. 수억대 빚을 갚으며 아이를 기르며 베개를 채 젖물리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 했죠. 머무를 집 한 칸 없이 남편은 친구 집으로 옮겨가며 저는 친정집에 얹혀 지내면서 참 말 못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 출산, 짧은 몇 개월 동안 사업 실패, 감옥, 정말 50년은 좋게 살아온 듯한 시간을 보내고 그 후로 그 뒷수습은 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할 줄 아는 기술 하나 없는 남편은 당연히 수입이 없고 거기다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라 뭐 한탕 노리기만 하며 세월 죽이더군요. 오로지 삶은 제 몫이 되어 가더군요. 힘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힘들었겠죠. 그래서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술과 각별한 사람이었었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시아버님 역시 남편 고등학교 때 술로 돌아가신 분이었고 아무래도 집안 환경이 그 사람의 본성에 깔려 있더군요. 술 먹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손찌검은 기본이고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입 밖으로 헤어지자는 소리 한 번 안 내며 참고 참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니까 열심히 살아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 자리는 지켜주겠노라 하고 말이죠. 사람이네 자기가 하는 행동에는 책임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두드려 맞아도 참고 살았지요. 헌데 이 남편이란 사람 정작 본인은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일만 나가면 의심을 합니다. 전문직이거나 월급이 많거나 내가 하고 싶어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쳐 사무실 눈치 보며 매일 일찍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 찾아 부랴부랴 집에 오면 쉬는 것도 안 바랍니다. 괴롭히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한 말에 왜 대답을 안 하느냐를 시작해서 도무지 대화라고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몇 개월 전 저희는 벌써 서류상은 남남입니다. 몇 개월 동안 헤어져 떨어져서 따로 살았었죠. 멀리 객지 가서 고생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무릎 꿇고 빌더군요. 허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며칠간 그러더니 다시 예전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멀리 객지 가기 전 온갖 살림살이는 내가 출근한 사이 중고상에다 몽땅 다 팔아버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월세 보증금 자기 빚 몇 푼 갚는 데 쓰고 나 몰라라 떠났었죠. 아들과 저는 친정에 다시 얹혀 살고 남편이란 사람 없이 친정에 얹혀 사니 그나마 돈이 모이더군요. 그 돈과 남편이 객지에서 그나마 얼마 모아온 돈 모아 작은 집 월세 다시 들어가 새로 잘 살아보려고 했건만 이제 더는 제가 지쳐서 안 되겠네요. 남편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내 이름 친정 식구 이름으로 빚이 많이 남아있고 위자료 한 번 못 받았고 생활비조차 기대 안 하며 여자 혼자 아이 키울 각오하고 남편 쫓아내렵니다. 단지 아빠란 자리, 아들에게 내 힘으로 메꿔줄 수 없는 자리가 있어 걱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 간추리지도 못하고 막 풀어놓았네요. 많은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는데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어쩌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떤 댓글들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에게 힘이 되는 댓글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첫째, 님은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셨군요.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영악하고 빠릅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고 외가 가족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이에게는 큰 도움을 줄 듯 하고요. 이혼 후 동사무소에 모자 가정을 신청하게 매달 지원금이 나오고 병원비가 반값이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 교육까지는 무료로 가르칠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요. 엄마가 사회적인 능력이 되면 차라리 아이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듯 싶네요. 둘째, 진짜 욕 나오네. 솔직히 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제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가장을 욕할 순 없지만 어떻게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부인까지 욕을 먹게 하는지 그것도 시어머니랑 그 작자는 도대체 뇌를 달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개차반 집구석이네요. 솔직히 차라리 이혼을 권하고 싶습니다. 님같이 착하신 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셋째, 얼마나 힘들었어요. 님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어머니란 이유로 그렇게 참고 사는 건 그 아이에게도 불행한 일이죠. 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님에게 욕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와 둘이 남은 인생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아이쿠, 정확히 2005년도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사연자분, 잘 살고 계신가요? 이혼을 하셨을까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사연자분의 글을 읽으니 참 마음이 고운 분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삶도 아내의 삶도 놓지 않으려 무진장 애를 쓰셨다는 것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안타깝습니다.
상상도 못할 이런 삶을 겪으셨다는 것에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네요. 그래도 이혼은 꼭 하셨기를 바랍니다. 남편분 내쫓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어디선가 훌쩍 커버린 사연자분의 아드님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사연이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었던 사연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자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들을요. 꼭 전달되어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만 더 힘내서 살아가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말들을 해주시겠어요? 응원합니다, 사연자분. 그리고 사연자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